여러분, 집값은 왜 계속 오를까요? 오늘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자주 나오는 얘기죠.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지금도 아직도 그런 얘기들이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좀 재밌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근본적인 집값이 왜 계속 오르는지 근본적인 얘기 한번 제가 화두로 던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미나 안내 드릴게요. 11월 1일입니다. 1일 넘버 1 수요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핵심 투자지역 대공개, 자, 재개발 시장의 가장 핵심 지역들을 공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재개발이 어떻게 돈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오십시오. 제가 직접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 재개발에 대한 우리가 몰랐던 그런 중요한 사실들, 재개발에 대한 오해들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준비하고요. 그리고 투자처까지 찝어드리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자, 주택의 두 가지 개념, 왜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을까? 근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주택은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사용가치와 자산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산가치, 사용가치와 자산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주택이다. 자, 주택 사용가치로 보면은 오랫동안 가족이 평생을 한 곳에서 모여 살 수 있는 곳, 그렇죠? 편안하게. 또 하나,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실물 자산으로서의 가치, 이게 바로 사용가치 플러스 자산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집이 거주의 개념만 있다면, 집값이 오르지 않고 그냥 거주의 개념만 있다면 전세값과 집값이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지금 외국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니 왜 전세값이 매매값보다 훨씬 그렇게 싼 걸, 그리고 그 집을 갖다가 싸게 빌려주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전세값이 왜 매매가보다 싸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얘기들을 가끔씩 하죠. 그래서 집이 거주의 개념만 있다면 집값이 안 오르니까 전세값, 집값이 같아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세값이 집값보다 상당히 낮은 이유는 이 자산가치가 있다, 집값이 오른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주택이 자산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지난 정부에서, 그리고 대부분 정부에서 많이들 얘기했죠. 집은 그냥 거주의 개념이지 이 투자의 개념이 아니다. 집은 거주하는 용도로만 써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자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산다는 거, 기억을 꼭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돈의 가치는요, 이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과거의 새우깡 한 봉지, 그리고 현재 새우깡 한 봉지 1971년도 50원이었다면 지금 현재 450원으로 9배 올랐어요. 자, 음마아파트 최초 분양가와 현재 가격 34평 기준으로 최초 분양가가 2,094만원, 45,000원이에요. 2,094만5천원. 이때도 이 금액이 쌌을까요? 이때도 이 금액이 상당히 비쌌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 12.9배 올라서 27억 2천만 원이에요. 12.9배 올랐습니다. 여기 9배 올랐고요. 새우깡 가격은. 자, 이렇게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하락한다는 거예요.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한 어떤다?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집값이 떨어지긴 왜 떨어져요?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은 실물 자산 가격은 오르는 건데요. 자, 여기 보세요. 집값은 왜 올라요? 인플레이션 경제 때문이에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 하락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태 우리 집값은요, 최소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왔다는, 가격은 올라왔다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 최소 물가 상승률만큼은 가격이 올랐더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된다면 금값이나 부동산 가격,
이건 뭐예요? 우리가 실물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금값이나 부동산 가격, 이 실물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와 부동산 자산과 부동산과 주식 가격을 조금 그래프를 길게 놓고 보면은 항상 우상향을 해왔다는 거,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이 시대에는 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집을 장만해야 됩니까? 아니죠. 꼭 우리가 반드시 집을 장만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요? 만약에 집이 이 거주의 개념, 사용가치라고 하죠. 이 사용가치만 있다면 굳이 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집을 구입하게 되면은 구입한 데 대한 비용, 그리고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한 비용, 팔 때 비용이 각각 세금이 따릅니다. 그래서 취득할 때 취득세, 가지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가 나오죠. 그리고 팔 때는 양도세, 각각 단계마다 세금이 붙어요. 그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굳이 왜 집을 사? 특히 고유의 제도, 우리나라만 있는 고유의 제도인 전세제도까지 있어서 사용가치만 있다면 굳이 살 필요 없어요. 전세로 거주하면 되니까. 내가 집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계속 상승하면서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는데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실물 자산으로 바꿔놔야 된다는 건데,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결국은 물가가 오르니까 전세가 매매가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게 되면 전세가 매매가가 오르니까 자산 가치도 결국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집값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 드렸던 게,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내 집 장만은 뭐다? 필수라는 거예요. 내 집 장만은 무조건 해야 돼. 그 다음에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내 집 장만이에요. 내 집 장만을 먼저 하고 나서 재테크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내 집 장만도 없는데 무슨 재테크를 생각을 해요. 내 집도 없는데. 물론 정말 우리가 어떤 재개발 지역이나 이런데 내가 직접 거주하면서 재개발될 때 아파트를 받는다, 이렇게 몸테크를 하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이건 정말 드문 경우고요. 대부분은 내 집 장만부터 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왔죠. 자,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저가주택과 고가주택의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자, 정부가 이 저가주택, 고가주택 한번 보죠. 정부가 시장 개입을 별로 안 해. 그냥 크게 시장에 대한 이 관여를 크게 안 해. 이럴 때는 경기가 막 좋아. 경기가 좋을 때는 돈이 잘 돌아가잖아요. 이럴 때는 고가주택 수요가 높아지는 거예요. 고가주택 수요가 높아지고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저가주택 수요가 높아지는 거죠. 강세죠. 저가주택. 그렇죠? 근데 정부가 막 개입을 해요. 그래서 집을 못 사게 해. 특히 다주택자들 막 괴롭혀. 다주택자는 투기꾼 막 이래가지고 다주택 규제를 막 해요. 하면은 어떻게 해요? 다주택자 집을 5채를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은 팔아야 되잖아. 정부에서 막 규제를 하니까 팔라고.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팔아요. 파는데 팔고서 가만히 그 돈을 갖다 은행에다 넣어놓나요? 그렇진 않죠. 이 재테크, 특히 부동산 투자는 우리 노후 대책을 마련해도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월세를 받든 뭘 하든 간에 내가 부동산을 다시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그렇게 되면은 5채를 팔고 그 남은 돈으로 한 채를 사는 거죠. 한 채. 어디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똘똘한 한 채를 사는 거예요. 똘똘한 한 채. 그래서 고가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고가주택 수요가. 규제가 강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고가주택 수요. 다 팔고 그 돈으로 오히려 높은 고가주택 한 채를 구입하는 거죠. 그래야지 세금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저가주택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 파니까. 다 팔고 고가주택으로 갈아타니까. 그래서 시장은 정부의 개입이 강할수록 양극화 시장으로 진행이 되더라. 양극화가 더 커지더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현 시장 상황은요, 지금 아시다시피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계부채를 너무 많이 지금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됐다 해서 지금 아예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을 거의 지금 없애고 있죠. 이제 대출 못 받게끔. 그래서 완화해서 규제로 서서히 지금 방향 전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방향 전환을 했다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완화로 계속 가다가 지금 갑자기 규제로 약간 지금 대출 못 받게끔 지금 서서히 방향 전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것도 물론 지금 시점엔 그렇지만은 또 내년 선거철이 있으니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은 어떻게 돼요? 양극화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 쏠림이 점점 더 심해질 거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물론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뭔가 시장 상황이 안 좋다가 갑자기 좀 뭔가 가격이 오르고 좋아지니까 정부에서 이거 가계부채 너무 많이 늘어나 그러니까 좀 규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보니까 이거 아니야 지금 경제도 안 좋고 뭐 하니까 어찌됐든 시장을 다시 이 규제를 좀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확실치는 않아요. 하지만 양극화는 점점 커져가는 이런 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 쏠림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 쏠림이라는 거는 이거는 어떤 종목이나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재개발 시장도 양극화는 필연이다라는 거죠. 어느 지역 재개발이냐가 중요하다. 왜? 지금 재개발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뭐 100군데 이상 어떤 지역에 가도 다 진행을 뭔가 해. 뭐 신속통합계획이든 모아타운이든 역세권 개발이든 다 뭔가 해요. 공공재개발이든 뭔가 지정은 돼 있고 해. 뭔가 본격적인 막 움직임은 뭐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해서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느냐 이것이 가장 큰 화두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재개발이 다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100곳도 넘고 그리고 내년에도 또 계속 지정이 되고 할 텐데 모아타운, 뭐 역세권 개발, 신속통합기획 계속 뭔가 할 거 아니에요. 지정은 해놓을 거야. 지정해놓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는 데만 된다는 거를 반드시 우린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입지가치가 부동산의 가치예요. 입지가치. 입지가치 이꼴 부동산의 가치다. 입지가치 이꼴 부동산의 가치. 입지가치가 좋은데 한마디로 이게 아까 얘기했던 똘똘한 한 채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동산이 하락하고 인구가 준다고 해서 부동산이 막 하락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인구가 줄고 주택이 많을수록 이제 어떻게 된다? 오르는 곳만 오르는 양극화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우리 이 부동산 시장이 펼쳐질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입지 가치가 좋은 곳을 우리는 재개발 시장에서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입지 가치를 찾아서 들어가야지 가격이 싸다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비로소 지금 시장은 이 고수와 하수와 중수를 판단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지금 그런 시장이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시켜주느냐. 그래서 이 투자에서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느냐.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정한 전문가라면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입지 가치가 좋은 부동산의 그런 재개발 지역, 그런 지역을 추천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수의 눈이 아닌 그리고 중수의 눈이 아닌 고수의 눈으로 이 시장을 판단해야 된다. 지금 현 재개발 시장을. 그래서 아무데나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프랜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은 힘이다 라고 했나요? 베이컨이? 베이컨. 야, 현명한 자라면 찾아낸 기회보다 더 많은 기회를 만들 것이다. 자, 기회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찾아오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노력을 할 때 기회도 찾아오는 거예요. 기회가 와도 기회가 온지 모르고 지나간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부동산도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그 기회를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